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여러분께 학습용으로 공유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최근 한 1주, 2주 정도는 제가 휴식을 취하느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종목들은 여러분께 매수 추천하거나 매수 유도하는 그런 종목들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저 역시 공부하는 학습용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학습용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식에서는 절대적인 공식, 수익 날 수 있는 공식 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투자하는 원칙, 방법,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 역시 주식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에 정답은 없지만 실수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투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그런 방법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는 이유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한 정보력과 또 수준 높은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수급 동향이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그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부분을 무작정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 중에 하나이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인지해 두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특징주 중에 첫 번째 소개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뭐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그런 대형주, 우리나라에서 대형주고요. 일단 이번 주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이번 주에 수급을 좀 나타냈고요. 기관은 수요일 살짝 이탈한 것 제외하고는 4일 연속, 4일 동안 계속 큰 수급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외하고 월요일, 목요일 좀 들어왔고요. 목요일 날 또 많은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어쨌든 기관 외국인 수급 이번 주에 있어서는 네이버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차트를 좀 볼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지금 61선, 제가 이평선 매매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설명을 또 요청했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끔 언급해 드립니다. 이 주가가 현재 61선을 올라오고 금요일날 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해준 모습 보이시죠? 이런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멀리 봤을 때, 물론 현재 네이버는 주가가 41만원을 고점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 살짝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지지 저항을 제가 가장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올라간다, 당장 돌파한다, 40만원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밟았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평선적으로 봤을 때도 61선을 돌파한 이후로 지지를 받고 꼬리를 달면서 위쪽에 위치해 있다. 61선을 깨고 다시 내려온다면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겠죠. 35원대 부근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이 위쪽 구간에서 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면 돌파할 수도 있고 40만원을 찍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주가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 동향 함께, 차트 수급 동향 그리고 뉴스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 함께 같이 보신다면 우리가 차트 흐름, 주가 흐름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종목은 LNF입니다. LNF 일단 수급 동향을 좀 볼게요. LNF는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이때 크게 주가가 점프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2년 단위에 1조 4천억 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4월에도 SK 이노베이션과 1조 2천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두 번 펌핑을 한 상황이죠. 공급 계약,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펌핑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6월 7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2차전지 양극재용 핵심 소재 판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6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시총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큰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인 동향 봤을 때 이번 주 놓고만 봤을 때도 기관 외국인 수급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단기 고점 10만 8천 원 부근을 찍고 내려온 이후에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온 모습입니다. 좀 더 일봉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중요한 가격대를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현재 수급 종양 좀 들어오면서 올려놓은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95,000원을 가볍게 좀 더 강하게 뚫어준다면 단기 고점도 바라볼 수 있다. 단기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95,000 부근을 종가상 몸통으로 뚫지 못한다면 또 위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85,000원에서 95,000원 그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 좀 높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흐름과 그리고 수급 동향 그리고 뉴스라든지 재료 같이 한번 3박자를 맞추면서 보신다면 주가 흐름 관찰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멀리 본다면 우상향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NF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SKC 차트 흐름도 역시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길게 볼게요. 지금 이 종목은 과거에 형성했던 이런 4, 5만원대를 2020년 중반부터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기업 자체가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일단 기존에는 이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이 소재 사업 핵심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사업으로는 뭐 PG 사업이라고 해서 화장품 보습제 원료를 생산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2차전지 동박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도 엮여 있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흐름 보기 전에 일단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을 보면 뭐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이 또 강한 수급을 좀 들어와 줬네요. 좀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중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 좀 인상이 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 흐름 봤을 때 현재 14만 원을 종가로 마감했죠.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 2차전지 이번 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급이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수급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LNF뿐만 아니라 이 SKC도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고점 15만 1,000원인데 이 고점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드립니다. 한 가지 좀 별도의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원칙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의 투자 방법 그것이 절대적인 옳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뭐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어떤 투자자의 투자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꾸준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좀 마인드를 바꾸시고 본인한테 유리하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투자 원칙, 투자 방법 선별적으로 취득하시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채널 또 다른 주식 전문가들 그런 방법론들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은 선별해서 취득하시고요. 본인이 봤을 때 맞지 않다 생각하시면 선별해서 또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SKC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멀리 봐서도 우상향하는 흐름, 물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파동을 봤을 때 아직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신흥 SEC인데요.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LNF라든지 SKC처럼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안정장치, 캡 어셈블리를 생산하는 또 업체고요. 이 삼성 SDI와 연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 부품, 아까 부품 그런 캡 어셈블리 같은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할 때 같이 움직이고, 특히 삼성 SDI와 또 좀 더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헝가리 공장 증설하고 또 미국의 신규 진출을 또 고민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확인했고요. 그만큼 삼성 SDI의 외형적인 성장에 따라서 이 종목도 주가도 또 반응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수급을 좀 보면 괜찮았죠. 이번 주 수급도 기관 외국인 수급 괜찮았다, 양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멀리 봐서도 55,800원 보이시죠? 좀 더 멀리 보겠습니다. 일봉상 차트 흐름 다 나타내는 흐름인데, 이 멀리 있는 55,000원대, 56,000원, 5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55,000원을 과거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온 이후로 긴 시간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고점 부분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점도 천천히 높여가고 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수급이 더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55,000원을 뚫어낼 수도 있겠죠. 뚫어낸다면 장기간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뚫어내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과거에 흘렀던 것처럼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을 보신다면, 내려오더라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잘 지켜준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 55,000원을 뚫어내서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인지를 해두시고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더해서 수급 동향 그리고 뉴스라든지 재료 같이 보신다면 차트 흐름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차 관련된 테마주로 볼 수 있겠죠. 현대차의 부품 관련된 회사인데, 일단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공장 재가동하고 GM이라든지 현대차도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다시 올라올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부품 종목들도 지금 주가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6월 달에 보면 현대차 그룹이 6월 4일 뉴스를 보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이 레벨업이 됐다, 이런 호재 뉴스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 관련된 테마주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부품주 포함해서요, 아마 올해 6월 지나서 7월부터는 서서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거나 보합을 유지했지만 지금 좀씩 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위아 우상향하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중요한 가격대 85,000원이라든지 90,000원까지 지금 돌파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그렇게 더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기관 수급이 5일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제 좀 인상 깊고요. 우상향하면서 지금 85,000원대 그리고 90,000원대를 뚫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0만원은 개인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급과 뉴스 재료가 받쳐줘야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위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 보면, 휴젤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툴리눔 톡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제는 보툴렉스, 흔히 보톡스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HA 필러 기업인데요. 최근에 춘천 신공장 건설을 해서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연간 800만 시린지 규모의 HA 필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면서 6월 4일날 그런 뉴스, 6월 9일인가요? 네, 그때 뉴스 나오면서 또 한번 주가가 단기 저항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수급을 좀 보면 괜찮았죠.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번 주 좋았다.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이 종목 과거에 형성했던 이런 고점 부분 22만원, 23만원 부근에 돌파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한 이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이어간다면 뭐 20만원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20만원 이탈하지 않고 이 위쪽 부분 22만 5천원, 23만원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또 지지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휴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뭐 실제로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봉을 길게 모든 일봉을 나타낸 이 차트인데 어쨌든 중요한 가격대를 현재 돌파한 모습, 돌파했다는 것 굉장히 인상이 깊다. 저점을 높이는 모습도 좋고요. 아까 수급도 보여드렸죠. 여기서 23만원, 22만 5천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뭐 우리 프리스타일이란 게임 아시죠? 게임 회사인데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하는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회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는 뉴스를 좀 봤었고요. 또 분석했던 전문가가 분석했던 내용을 보니까 방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시뮬레이션이라는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그런 최적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그렇게 분석을 했던 내용도 봤었습니다. 어쨌든 일봉을 좀 보면 지금 2019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왔던 종목인데 2020년도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 제가 영업이익 좀 살펴보니까 이때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일봉을 좀 계속 길게 봤던 일봉인데요. 보면 12,000원대 그리고 14,000원대 부분에 강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12,000원대는 저항받고 내려왔던 모습, 그리고 물론 단기 고점도 있죠. 이 12,000원과 14,000원대 부분 진입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것 같고요. 주가 흐름에서 진입을 하고 다시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리고 실적 부분도 계속 받쳐주고 그 다음에 수급 부분 받쳐준다면 위쪽 부분으로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보다는 좀 더 길게 본다면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 수급도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관찰할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만원대 돌파하고 중요한 11,000원대까지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잘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해준다면 올라갈 가능성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만원대라든지 9,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일봉을 좀 길게 늘려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만들었던 단기 고점을 2020년도에 돌파하고 팬데믹 때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제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3만원대를 잘 지지를 받고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 기업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OLED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요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3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TV 패널 라인 양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덕산 네오룩스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높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일봉 흐름 좀 보고요. 그리고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면 기관 수급 5일 연속 굉장히 좋은 수급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나쁘지 않게 또 들어왔습니다. 괜찮은 수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봉 흐름도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4만원대를 잘 지지해줬어요.
잘 지지해주면서 반등하는 모습. 기존의 4만원대가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했던 모습 보이시죠? 이런 흐름 뭐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만 참고해도 큰 손실 좀 막을 수는 있다. 물론 100% 성공한다 정답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험도를 낮추고 또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항 때 적용했던 부분이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단기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이 기간 외국인 수급도 계속 받쳐주면서 돌파를 해줘야겠죠.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또 맞고 내려온다면 아래쪽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만들었던 흐름을 봤을 때 43,000원 부근, 43,0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오더라도 거긴 지지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돌파할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덕산 네오룩스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죠. 6월 둘째 주 기간 외국인 수급 특징주 종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영상 이전에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대한전선이었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가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이때쯤, 네, 이때쯤이었을까요? 보니까 수요일이고 금요일, 네, 이때 아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보고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유명했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 네, 보였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갈 거라고는 100%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하는 그런 분석과 또 그런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공부하면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같이 파악한다면 이런 뭐 운이 따라준다면 큰 상승도 큰 수익도 따라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대한전선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은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충분히 좀 잡아준다면 또 한 번 더 크게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 고점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만들어주는 파동에서 충분히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다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 TV였습니다.